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디자인 싱킹 기법을 통한 사회혁신적 진로 설계 과목에서 기후행동조로 클라이메톡 프로젝트를 발표한 언론홍보영상학부 21학번 강소연입니다. 네, 우선 디싱진 이 수업에서 정말 쟁쟁한 학우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엄청난 발표들 중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멀리 사셔서 오늘 다 함께 하진 못했지만 김성현 학우님, 그리고 황민지 학우님, 이선재 학우님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따뜻한 조언 해주신 권진희 교수님, 홍혜경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연세대구나 싶은 강의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수업은 조를 짤 때부터 사회혁신 지속발전 가능 목표 17가지 중에서 조마다 한 가지씩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탐구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맡은 조가 아니라 다른 조원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다른 목표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이 과목 이름이 디자인 싱킹 기법을 통한 사회혁신적 진로 설계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크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디자인 싱킹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배웠고, 저희가 조별 토론할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 기법을 응용해 볼 시간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회혁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웠고, 조별로 사회혁신가도 한 명씩 탐색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혁신가에 대한 삶을 보면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설계,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혁신과 진로 설계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님들이 코칭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진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더욱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환경 문제 관련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위트 있게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시사교양 방송국으로의 취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하는 과제들을 많이 수행해보고 싶으셨던 분이나 주어진 한 가지 탐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 수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은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하면서도 협업 능력을 가장 크게 기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비도 지원이 돼서 더 폭넓은 탐색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라면 꼭 한 번씩 고등교육 혁신원의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 역량 교과목 화이팅! 고등교육 혁신원 화이팅! 안녕하세요. 디자인 싱킹과 사회혁신적 진로 탐색 과목에서 기후행동 사회문제 탐구를 맡은 13조 기후행동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언론홍보영상학부 21학번 강소연입니다. 저희는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앞서 기후행동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후행동이란 기후변화를 막는 우리의 실천을 통틀어 말하는데,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기후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언제 기후를 고려한 소비를 하는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 키워드를 3가지 정도 뽑아내었고, 소비와 경각심, 이 2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2가지 요소 중 저희의 메인 아이디어는 소비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환경 지수를 그래프나 점수로 표현한 후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나 붙잡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 또는 제품을 말하라고 한다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후행동을 이끄는 소비 생산 선순환 플랫폼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증권 플랫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클라이메톡이라고 지었고, 그 뜻은 UX 디자인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UX 디자인은 저희 조의 김성현 학우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클라이메톡 사이트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메인에 뜨는 화면입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저희 클라이메톡 로고가 있고, 중앙에는 기후행동, 주식으로 해석하다 라는 저희의 캐치프라이즈가 써 있습니다.
그 밑에 검색창을 이용해서 알고 싶은 기업의 주가 및 환경지수, 환경순위 등을 볼 수 있게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위에 About을 눌러보시면 클라이메톡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클라이메톡은 기후를 뜻하는 클라이메이트와 주식을 뜻하는 스톡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주식을 통해 기후를 보전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클라이메톡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 배출량에 따른 독자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가, 그 이상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고객들에게 미래가 보장된 투자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녹색 지수처럼 클라이메톡은 독자적인 지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직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고객의 소비가 뜻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 지수 창을 누르면 보다 세분화된 수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품에 클라이메톡 랭크를 기재하여 고객들의 소비 하나하나가 기후 행동을 위한 발자국이 되도록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디싱진페이가 클라이메톡 86점을 달성한 기업이다 라고 상품에 명시를 해놓으면 소비자들을 이걸 보고 환경 친화적 소비를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클라이메톡을 생각해낸 것처럼 기후행동 관련 아이디어는 현재 무수히 많은 상황입니다. 조별 디자인 싱킹 토의 시간에 나온 의견들 중에서 저희가 나름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기후행동 체험관 테마파크, 기후행동 방탈출, 기후행동 퀴즈 어플 이런 것들은 지금 벌써 기획 단계를 훨씬 넘어서 활발히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연구비를 활용해서 그 아이디어들이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들을 알아보았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발표 후반부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현실을 알고 나서 이제 저희 조는 이렇게 기후행동 관련 콘텐츠가 이미 많아도 사람들은 기후행동을 할 용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희 조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증권 플랫폼 중에 소비자들이 클라이메톡을 써야만 하는, 그리고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후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위해 추가로 디자인 싱킹 기법을 더 활용해봤고, 그래서 총 3가지의 차별점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으로 클라이메톡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정보만을 주로 제공하는 다른 증권 플랫폼과는 다르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또 한 번 기업 가치가 폭등한 테슬라의 사례와 같이 현재 주식시장에선 ESG 요소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SG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ESG 투자는 사회책임 투자 혹은 지속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SG 관련 정보 제공은 플랫폼 이용자에게 2가지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이 ESG 지수를 비롯한 기후행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ESG 투자가 열풍인 현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용자들이 ESG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하고 싶을 때 클라이메톡의 순위를 참고하여 물건 구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클라이메톡은 ESG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MSCI의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상위 30개사는 시가총액이 2017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하위 30개사의 시가총액은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ESG 기업이 선행을 넘어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클라이메톡은 기업들이 ESG 지표를 증명하고 인증받는 데에도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ESG 정보 제공만으로는 기존의 증권 플랫폼을 쓰던 사람들을 모두 유입시킬 수 없어 획기적인 차별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차별점으로 거래 수수료 무료라는 혜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래 수수료 무료화를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PFOF 수익 구조입니다. 이는 수수료가 없는 미국의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주요 수익 모델입니다. 로빈후드는 시타델과 같은 마켓메이커에게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켓메이커는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거래 데이터를 받아 짧은 시간 내에 호가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냅니다. 즉, 로빈후드는 마켓메이커에게 수수료를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클라이메톡도 마켓메이커에게 수수료를 얻는 수익 구조를 취한다면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클라이메톡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추가적인 정보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로 된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거래 수수료 자체는 무료더라도 인건비나 시스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차별점은 클라이메톡만의 경각심을 주는 프로모션 진행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소비와 경각심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주면서도 이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UX 디자인을 다시 보시면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클라이메톡은 온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알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링크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전시회 등을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더욱 공들여 생각한 것은 온라인 이벤트,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과의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 배너를 배치하여 시장을 광고합니다. 게임 맵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배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너에 클라이메톡 로고를 넣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맵 내에서 기후변화 패치를 작동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홍수, 침수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이상기후로 인해 나방떼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시야를 방해한다던가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패치를 통해서 기업은 다채로운 맵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 게임 이용자들은 기후변화를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되는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즉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전 인류적 피해를 게임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게임이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 시행 중인 기후행동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기후위기 방탈출, 기후행동 인증 어플, 환경 교과서를 통한 학습, 기후위기 체험관 이런 것들은 알파 세대라고 불리는 2010년대 이후 출생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하고 직접 앱을 깔아서 체험해 보기도 했는데요. 우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기후위기 방탈출의 시나리오를 일러스트화한 사진입니다. 별지부전을 리메이크하고 지구동물 수호대가 출동하고 온실가스 대망을 기후 히어로즈가 처단한다는 내용은 MZ세대와 XY세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인증 어플인 기후행동 1.5도씨 어플에서는 스쿨 챌린지라는 것을 진행해서 학교별로 기후행동을 장려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학교 카테고리는 초, 중, 고등학교 뿐이었습니다. MZ세대인 대학생은 카테고리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알파 세대는 비교적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MZ세대와 XY세대의 경각심은 부족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예시로 들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같은 게임은 주 이용 나이가 MZ세대와 XY세대이므로 게임을 이용한 프로모션은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롤을 직접 즐기는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즉 MZ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롤을 이용한 e스포츠 대회의 시청자 중에서 44%가 40대입니다. 따라서 저희 플랫폼의 타깃인 MZ세대 그리고 XY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게임을 통한 프로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프로모션이 소용없지 않겠냐고요? 저희 조는 이 프로모션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게임 프로모션은 게릴라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맵 변경과 그로 인한 페널티를 사전 공지 없이 게릴라 이벤트로 진행한 뒤 추후 한정판 아이템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베네핏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게릴라 형식의 맵 변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주며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요즘에는 게임 스트리머와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게임 맵의 등장이 모두 리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프로모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한국 맵과 마동석 스킨을 새롭게 공개했을 때 유튜브에 올라온 리뷰 영상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행동을 위한 증권 플랫폼 클라이메톡 소개와 함께 차별점을 3가지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코칭을 받고 현실적인 해결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에 집중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탐구의 한계는 클라이메톡만의 독자적인 지표를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탐구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